내 2차 전지는 언제 오를까요? 이거는요, 이거 뭐예요? 물려있는 것들. 얘들 도대체 언제 오르냐? 근데 그 중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애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또 이제 반전이 2달 사이에 나온 애들이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체크를 해보자고요. 시장 흐름을 보면 오르는 애들이 좀 보여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왜? 귀찮으니까 안 찾아오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잘 보시고 또 4분기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전제는 여기서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무너지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뭔가 블랙스완이 발생하지 않고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유지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개인 팔자의 3,470대 약보합 마감 어제예요. 숨고르기에 2거래일 연속으로 들어갔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3,500 직전까지는 계속 하는데 숨고르기에 들어가요. 요쯤 되니까 지금 약간 팔고 싶은 욕구도 생기는 거고요.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지금 강하게 들어오기가 좀 애매한 상황들이 펼쳐져요. 단 유동성들은 되게 강해. 그리고 미국 쪽을 봤더니 AI 거품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국내 증시를 견인하던 반도체주도 어제 잠깐 쉬어가.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낮아져. 막 이런 것들이 혼재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기술주들이 너무 올라갔고 조금 쉬어가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하지 갈팡질팡하는 국내 증시의 흐름들이 나오는 거고요.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가니까 국내 증시가 쉬어갈 만한 이유는 명확하게 만들어졌는데 생각보다 덜 빠져요. 그쵸? 그리고 빠지면 저가 매수가 들어가는데 주도주한테 들어가니까 소외주들은 더 소외가 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대전제는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대전제는 유동성 장세가 주요국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대통령 바뀐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올해 지도자가 바뀌었고 일본도 바뀔 거고 이런 유동성의 시대를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유동성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리고 블랙스완이 터지지 않는다는 대전제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다행인 건 뭐냐면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전망은 석 달 만에 반등 조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낮아지기만 하던 실적 컨센이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애들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실적이 좋아질 거란 얘기가 요즘에 나오는데 그게 선반영이 이미 8월, 7월부터 돼갖고 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FN 가이드 보니까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잘 나왔어요. 한 달 전보다 조금 이제 석 달 만에 늘어났고 한 달 전보다도 좋아져가지고 코스피 쪽 영업이익 안 좋고 지금 기업 실적도 안 좋은데 지금 이게 정상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너무 오버슈팅 나온 것도 어떻게 거부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유동성 장세니까 그런 거고 근데 다행인 건 실적 전망이 좀 나아졌다. 실적 개선세는 어디서? 예,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3전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됐고요. SK하이닉스도 높아졌어요. 상향 조정. 한전, LG화학, 현대차, 삼성전기, 그 다음에 뭐 LNF 이런 애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업종 위주의 실적 개선이 예상은 되는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소부장으로 내려오는 근데 소부장이 작으니까 더 빨리 올라가고 증설이나 증산 효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봐가면서 증설 증산이 돼가지고 많이 만들면은 또 그것 다 실적으로 들어갈 건데 그게 선반영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2달 동안에 미리 들어와가지고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공정, 후공정, HBM, CXL 그 다음에 뭐 D램, 낸드 소캠 이런 것까지 보자고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그 관련주들 최근에도 정리를 한번 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이런 기대감을 반영한 종목군들. 반도체 쏠림은 근데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 지금 시장을 조금 왜곡시키는 요소이다. 왜냐하면 삼전이랑 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고 얘네 둘이 오른 게 지수 전체가 올해 올라간 거의 40% 정도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전이나 SK하이닉스랑 이 지분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삼성물산, SK스퀘어 요 정도까지만 합치면 얘네들의 상승이 40%라고요. 그러면 나머지가 그냥 스테이 해도 얘네들만 해도 이만큼 올라갔다라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급도 쏠림 현상인 건데 외국인 수급이 이제 반도체 쏠림이 나타나는 거죠. 외국인 순매수 전환됐어요. 연초 대비해서. SK하이닉스 3조 6천억 원, 삼성전자 2조 4천억 원. 그리고 이 외의 종목은 6조 원 이상 순매도하니까 똔똔인 거예요.
이 수급 분위기가 소부장한테도 전해지니까 소부장도 올라가고 두 자릿수로 반도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유동성 장세니까 바이오 올라가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로봇도 계속 해가지고 고공행진 일부 업종으로 쏠림 현상 결과적으로는 그래갖고 내가 반도체 없고 로봇 없고 바이오 없으면 답답한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석 달 남은 2025년 4분기입니다. 다음 주 지나고 이제 10월도 거의 없어요. 10월도 절반 날아갑니다. 그럼 4분기 어떻게 공략을 하면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시장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네 가지 기억하세요. 가는 애들이 가는 쏠림 심화된 시장은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누가 갈지는 이제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주도는 여전히 할 겁니다. 이러다가 외국인이 팔면 4분기 하락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외국인이 샀던 것들을 차익 실현 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환율 주요해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보이고 걔들이 실제로 두 달 동안에 딱 치고 올라가니까 시원하게 올라갔어요. 그 찐바닥 확인 후에 매수세가 강해지고 하락 후의 반등도 빠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는 애들은 찐바닥 확인 후에 지금 가는 애들은 추세 탄 애들은 매수세가 점점 강해져요. 그리고 일정 구간이 넘어가면 오히려 기술적으로 딱 보면서 그 시장이 뭐냐면은 지금 믿을 게 별로 없으니까 차라리 안정적으로 투자하자 그래가지고 오히려 상승 시도를 한 다음에 바닥권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일정 구간이 올라와서 이평선이나 이런 게 모인 다음에 확인을 하고 그때부터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오히려 그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붙고 올라간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조정 뒤에 또 팔면 또 그때 사고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하락 국면에서도 장중 반등이 굉장히 빨라요. 이거 그냥 딱 이렇게 하니까 맞네? 라고 하실 거예요. 가는 애들이 첫 번째 더 가는 쏠림이 심화된다. 1번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실적 개선 기대감과 호재를 바탕으로 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소부장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향후 기대감도 있고 실적 기대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유동성이 여길로 쏠림이 심화된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아직까지는 역대 최고치에서 살만한 룸이 3, 4%는 남아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환율이 좀 받쳐줘야 된다라는 대전제는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개인 생각이 듭니다. 포모 현상에 따라서 신규 매수자들이 뒤늦게 따라붙으면서 다시 한번 시세도 만들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데 여기는 이제 환율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 좋은 것까지 지금 다 알고 있고 내년 내후년에 말도 안 되는 실적들도 전망하는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망이 돼갖고 그게 근데 다 맞아떨어지면 이제 11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 가는 거지. 근데 거기서 환율이나 조금이나 삐끗하거나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서 가다가 말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적 전망치하고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포지션이 어떻게 가는지 외국인 비중이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두 번째 시장의 특징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매수는 주로 반도체 업종에 지금은 몰려 있는데 8월부터 9월까지 얼마를 샀냐면 삼성전자는 3조 4천억 원, SK하이닉스는 1조 8천억 원, 어제 산 것까지 합치면 삼성전자는 3조 6천억 원 넘게 샀어요. 지금 좀 있으면 4조 살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도 한 2조 정도를 샀겠죠. 그럼 6조 원이 넘는 두 도합 합쳐가 7조 원 가까이 되는 강한 매수세가 나와요. 소부장도 찾아보면은 다 외국인들이 샀어요. 개인들도 샀지만.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반면 한화오션은 이 8, 9월에 9,400억 원을 매도합니다. 물론 HD 현대중공업은 외국인이 샀어요. 그리고 이 업종 내에서도 내가 가진 종목이 소외가 되는 이유가 수급 때문이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주가 역시 외국인이 산 업종, 사지 않은 업종, 업종 간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결국에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를 강하게 가져가고 있거나 최근에 가져가기 시작한 업종 종목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걔들이 왜 그렇게 매수하는지 여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상반기에 힘들었던 애들이 되게 많죠. 상반기에는 조방원, 조선방산 원전밖에 없었어요. 지난해부터. 그리고 지주하고 금융이 갈팡질팡하면서도 계속 올라왔죠. 근데 7월 이후에 특히 8월부터 거래량이 급증하는 종목들이 생겼습니다. 의외의 종목들이죠. 뭐예요?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그리고 소부장들. 테크윙, SL 반도체, SF, 이오테크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게 스멀스멀 바닥 다지다 팡 치고 이거는 제가 일일이 차트를 다 가지고 못 왔어요. 오늘 아침에 시간 때문에 한번 보세요. 이거 차트를 일봉상으로 보셔가지고 이렇게 움직인 게 맞아요. 또 뭐 있어요?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제가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LG 디스플레이를 사셔라 파셔라는 아니었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요런 애들이 소외가 오래됐던 애들 가운데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애들이
매집이 들어와가지고 아니면은 시세가 나오는데 여기서 업황이 받쳐주거나 개선 기대감이 나오면 빵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바이오도 말씀을 드렸고 하반기 그래서 반바지 화자 플러스 알파였잖아요. 얘네들이었던 거예요. 일부 종목군들이. 그리고 못 간 애들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다 잘 갑니까? 하지만 전반적으로 특징은 명확하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지금 보였는데 걔네들이 업황 기대감이나 아니면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 거고요. 가장 큰 특징은 같은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나타났다. 그거예요. 예, 주가 흐름이 그 안에서도 되게 다르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렇게 올라와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 이거예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기술적인 흐름에 안착하는 겁니다. 가는 애들이 가는 쏠림 시장에 심화된 시장 상황 속에서 8월부터 2달 동안에 가파르게 이미 올라온 애가 누구냐면 소부장, 대형 반도체 관련주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삼성전기, LGD 이거 대형 종목군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애들. 이거는 상징적인 애들인 거예요. 이거는 기술적 흐름에 이미 안착을 했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갈팡질팡하다가 어느새 안착을 했고 안착하는 걸 확인을 두세 번 정도 한 다음에 치고 올라갔어요. 어디? 21선 안착 후에 61선 터치한 다음에 120선까지 같이 잡아먹고 치고 올라가면서 가는 애들이 거래량까지 거기서 받쳐주면 그냥 올라가요. 반대로 바닥 구간을 계속 기어다니는데 거래량도 없어. 이런 종목군들은 싸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시장은 지금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유동성 장세고 시장이 그러면서도 너무 많이 올랐는데 반면에 이러다 5천 가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갈피를 못 잡아요. 전문가들도 갈피 못 잡는다니까요.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또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고 싶다. 어떤 기술적으로라도 확실한 자리에서 내가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알고리즘을 거기다 걸어놓는 것 같아요. 알고리즘 패턴 매매가 지금 나오는데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너무너무 싼데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데 완전히 아직 다 이탈이 돼 있고 거래량도 없는 이런 애들보다는 그런 애들 싸게 사서 먹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요. 적당히 올라가 있는데 지금 안정적으로 궤도에 올라온 애들한테 오히려 관심을 갖는 이런 경향이 더 심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많고 알고리즘이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알고리즘 패턴 매매를 그렇게 설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섹터 안에서도 바닥 끼고 있는 종목군은 수급이 안 붙어요. 근데 같은 섹터에서도 흐름을 타게 되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수급이 꾸준해요. 요런 것들이 지금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2차전지나 개인 투자자들이 픽을 많이 한 종목군들 그 중에서 호텔신라가 지금 최근에 올라갔던 거잖아요. LG 디스플레이나. 근데 2차전지는 대체적으로 바닥 구간을 기어다니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근데 어제 반등이 나왔어요. 이 리튬 이슈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낙폭과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테슬라 이슈도 있었을 거고 종합적으로 있는 건데 그냥 호재와 악재가 공존한다고 이번 주 월요일 콘텐츠로 만들어 드렸고 이거 주말에 콘텐츠가 올라갈 겁니다. 이거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에요.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양극재 수출 물량이 좀 증가를 했다. 이런 호재 소식들이 그 뒤에 들어오긴 했었죠. 그리고 정말 우려를 너무너무 해주는 그런 악재성 기사들, 분석성 기사들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나와요. 삼성 SDI, LG화학, LNF 하반기에 밝은 전망, 목표 주가 상향도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개선될 거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2차 전지가 더 이상의 급락은 크게 나오지 않아요. 요거는 좀 아시겠죠? 근데 일정 구간에서 횡보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종목군은 기술적으로 구간을 통과를 했고 시도를 하고 있거나 통과를 했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애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LG화학이 20일, 60일선 위에서 완벽하게 올라가 있어요. 얘들은. 꾸준하게 일정 시세를 지키고 있고요. 올라갈 때는 시장 따라서 잘 올라가요. 그리고 하락할 때도 좀 많이 내려갈 때는 또 같이 많이 내려가는데 이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같이 나오긴 해요. 그러면서도 수급이 좀 붙는 외국인들이 이런 모습들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도 20일, 60일선 위에 살짝 올라와 있는데 비슷한 움직임 나와요. LG엔솔 35만 2천 원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이게 그 자리예요. 이평선이 모이는 자리인데 그 위에서 지금 치고 올라와서 어제 많이 올라갔죠. 기술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이는 것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얘네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리사이클링 가고 있고 여러 가지의 그 ESS 기대감도 있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상승세가 이런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LNF도 20일, 60일선 위로 확실히 올라온 뒤에 내려갈 땐 내려가지만 또 어제처럼 올라갈 땐 시원하게 올라가면서 8만 원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시세 유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포스코 퓨처엠도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기술적으로 보면 21선 위로 올라탔고요. 61선 위로 지금 어제는 올라갔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어요. 61선으로. 이 종목군들의 흐름이 그나마 섹터 안에서 좀 좋은 편이고 에코프로 BM도 어제 이평선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땅 치고 올라가죠. 신기해요. 이런 거 보면. 물론 오늘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타고 거기다가 이제 얘네들의 실적 개선이나 모멘텀이 좀 붙어주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에코프로하고 SK이노베이션 이런 애들은 아직까지 추세선 위로 올라오지 못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오래 횡보를 해갖고 추세선이 다 모여 있어요. 어느 정도로 모여 있어요. 그러면은 추세선이 얇게 모여 있고 지금 가격이랑 크지 않으면 툭 치고 올라가면 되는데 어제 추세선이 낮아진 상황에서 툭 치니까 5만 한 500원 정도거든요. 가장 낮은 이평선이 며칠 선인지 제가 기억을 잘 지금 갑자기 안 나는데 그 정도로 치고 올라간 다음에 얘가 한 5만 5천 원? 그리고 한 6만 3천 원 이런 식으로 자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물대가 너무 빡빡해. 사실 2차 전지는 그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삼성전자 올라갈 때 힘들었던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여기는 추세선으로 보시는데 그게 이제 근접할 수가 있다. 왜? 오래 쉬었으니까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나타나거든요. 기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애들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지금 될 것 같아요. 이외에 루닛이랑 뷰노라는 애도 있고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예전에 많이 샀다가 물린 애들이잖아요. 뷰노는 이평선 위에 안착을 해갖고 나름 안정적인데 루닛 같은 경우 얘도 악재 기사 엄청 터지고 얘도 공매도 엄청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리고 악의적인 막 기사들도 좀 나와. 그러니까 루닛 같은 경우에는 다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못 가요. 기술적인 흐름이 전부는 아닌데 이 시장에서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고 있거나 고려하실 때 4분기에 이런 기술적인 분석도 좀 고려해 가면서 기회를 노려볼 만한 그런 시기가 좀 있을 만한 거라는 거죠. 이런 시장 특성과 함께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본질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4분기나 내년에 업종 턴어라운드가 여기서 붙어줘야 돼요. 기술적으로 붙었는데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업종 턴어라운드나 기대감이나 다른 재료가 좀 붙어주면 그러면 이제 기회가 제대로 와갖고 4분기 내년 주도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키 맞추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키 맞추기는 나올 거고 천년만년 얘네들이 급등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나올 건데 그 키 맞추기에 간택받기 위해서는 턴어라운드나 아니면 턴어라운드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종이 나아질지 체크를 한번 하는 건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추정치가 괜찮아진 곳이 있는데 가장 많이 추정치가 나온 곳이 역설적이게도 LNF예요. 네. 2차 전지 쪽이 좀 이렇게 요즘에 나오는 애들이 LG화학, 삼성-SDI, LNF 이런 애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거나 추정치를 올리거나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한글과 컴퓨터, 그다음 KH바텍 이런 애들이 있고요. 펄어비스 이런 애들은 오히려 전망치가 축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화솔루션부터 갖고 이런 애들 쭉 보니까 영업손실 전망치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달라요. 어디에서는 삼성 SDI가 좋다 그래갖고 올라가고 어디에서는 또 그래고 이게 전망치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 좀 면밀하게 보셔갖고 업종이 어떻게 되는지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업종별로 본다면 현 추세 유지되는 수준의 소부장, 그러니까 요 정도에 유지되는 소부장이나 반도체 그리고 최악의 국면을 지난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화학 개선 추세만 유지된다면 괜찮아질 수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기대감이 있는 인터넷 AI 업종 인터넷 AI면 네이버 카카오도 들어가겠죠. 기대감에 고공행진하고 있는 로봇주 등 이런 것들이 지금 4분기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이 가운데 내가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할 건지 당장 짧게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을 골라서 매매할 것인지는 좀 정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지금 밸류상으로 정말 싸 보이는 건 현대차나 이런 애들인데 이게 큰 관문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판단할 땐 이건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길이면은 그냥 가가지고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할 거야. 2차 전지도 지금 실적이 개선된 건 맞는데 V자는 아니지만 내가 시간을 두고 지금 4분기와 내년 1분기 이후를 바라볼 거야. 이렇게 할 것인지 당장 짧게 단타를 쳐서 움직일 것인지 그건 좀 정하셔야 되는 거고 저 안에서 반바지 와자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보시면은 4분기도 그 다음에
요런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함께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급은 매일 변화됩니다. 수급 변화에 키 맞추기도 일어날 수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이 되게 오래 올라간 것 같지만 8월부터 딱 2달 사이에 2배 가까이 올라왔어요. 오늘 사서 내일 상한가 갈 종목, 연상 갈 종목 찾는 거 아니라면 나아질 업종에 대한 분산 투자로 평단계 낮게 가져간 다음에 일정 수익 이상을 가져간다라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는 시점이고요. 특히나 순환매 관점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 수급 개선까지 동반되면 쏠림이 진행되면서 생각지 못한 상황이 펼쳐져 갖고 이게 내게 왜 이러지?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때 돼가지고 팔아야 되나? 이게 아니고 왜 그런지를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있자고요. 그리고 지금은 섣부른 추격 그리고 감정 매매, 아이 몰라 씨 이런 거보다는 정확한 투자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 언제 빠질지도 몰라요. 5천 간다고 누구는 얘기하지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 관련해서 보시고, 시장 관련해서 보시고, 한 가지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정부 정책 관련해서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볼 만한 게 이제 벤처 투자 관련주들은 좀 선별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저도 요즘에 보고 있는데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많이 뭐 힘들죠. 그리고 AI 관련주들 힘들죠. 종목 손절하고 저거 탈 걸, 아유 왜 저거 못했을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저거 살 걸, 아이씨 이런 생각 들고 그때 내가 왜 그걸 봤지 막 이런 생각 하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들고 갈 거라면 언제쯤 괜찮아질까? 그걸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위안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게 실존이니까. 그리고 이건 제 이제 여기부터는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드려보면 이건 뭐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지 마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얼마나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때 사라 팔아라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 개인적인 분석과 생각이에요. 오늘 내일 잠깐 오를 것 같진 않아요. 뭐 반등이 조금씩 나올 수도 있지만 스멀스멀. 그리고 3분기 실적 나오는 시점, 그리고 눈 내리는 시점, 그리고 빠르면 뭐 그 정도, 그리고 늦으면 1개, 2개 분기 정도 안에는 결국 실적에 수렴해서 갈 거고 실적에서 안정을 찾으면 다른 변수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을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실적이 가장 중요할 수 있고 이런 변수들을 좀 잘 보시면서 체크를 하면 어떨까